누구세요? 문 너머에서 들려온 여자 목소리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그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여자의 목소리라니. 누구세요? 다시 한번 더 또렷하게 물어오는 목소리. 저는 입술을 떨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이 집 남자 여자친구인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리는 건 정적뿐이었죠. 제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단발머리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28쯤 되어 보였어요. 생각보다 평범한 인상이었지만 묘하게 차분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 제가 초대받아 들어가야 하는 그의 집. 이게 무슨 상황인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없었습니다. 주인도 없는 방에 당당하게 앉아있는 이 여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우리는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웠어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전엔 그 사람의 여자친구라고 하셨는데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제가 있어서 깜짝 놀라셨겠어요. 어쩐지 제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여자가 생겨서 그런 거였군요.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그 사람 여자친구였던 사람이에요. 저도 모르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여기 무슨 일로 온 거죠? 그리고 주인도 없는 방에 어떻게 들어온 거죠? 그녀의 얼굴색이 확 바뀌었습니다. 뭐 좀 전해주러 왔다가 사람이 없길래 어디 갈 곳도 없고 해서 예전에 받았던 열쇠로 그냥 들어왔을 뿐이에요. 예전에 받았던 열쇠.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열쇠를 줬다는 것.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증명하는 말이었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녀에게도 전화가 갈까? 아니면 저한테만? 받아보세요. 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녀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벨이 멈췄습니다. 곧 문자가 왔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건가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지켜봤죠. 그녀도 자신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전화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1분, 2분, 그녀에게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긴장이 풀렸습니다. 적어도 지금 그가 먼저 연락하고 싶은 사람은 저였으니까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과 다시 잘해보려고 연락도 안 하고 찾아왔었는데 뭔가가 안 되려니까 어긋나 버리네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여기 키 놔두고 갈 테니까 전달해줘요. 그리고 그녀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잘해보세요. 라고 말하며 그녀가 집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었습니다.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무서웠습니다. 그를 잃을까봐. 그가 그녀를 다시 만나려고 했던 건 아닐까. 만약 그가 집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그의 집에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지금 바로 갈게요. 거기 그냥 있어요. 움직이지 말고. 그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만약 그가 집에 있었다면 그녀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녀를 다시 받아들였을까? 상상만으로도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약 1시간 반이 지났을까? 복도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도 곧장 저를 향해 달려왔죠. 그리고 저를 정말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가 연신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서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마구 쏟아져 내렸어요.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입을 맞췄습니다. 격렬하게, 절실하게. 그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왜 내 앞에 나타나서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았는지. 원망스러우면서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 옷을 하나하나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리고 천천히, 그러나 멈출 수 없다는 듯이. 저도 그의 셔츠를 벗겼습니다. 그의 따뜻한 피부가 제 손끝에 닿았어요. 어느새 우리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사랑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그가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그와 제가 하나가 되는 순간 제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제 몸이 반응했습니다. 격렬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거칠면서도 다정했어요. 때로는 깊게, 때로는 천천히. 그는 제 반응을 살피며 움직였고 저는 그의 어깨를 꽉 붙들었습니다. 제 온몸이, 그의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우리의 사랑은 오래도록 지속되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저 그와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서로를 꽉 끌어안으며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땀으로 범벅이 된 몸을 아는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녹초가 되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저를 꼭 안은 채 제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잠든 그의 얼굴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도 그의 품에 안긴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아침을 그와 함께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친정 엄마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화장실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젯밤에 애 아빠한테 연락 왔었어. 어제 왜 집에 안 들어갔니? 집에서 애랑 자고 있다고 둘러댔다. 아, 네, 알겠어요. 요새 뭐 하고 다니는 거야? 걱정스럽게. 엄마의 목소리에 근심이 묻어났습니다. 아무리 애정 없는 결혼을 했다지만 허튼 맘 먹으면 안 돼. 알겠지? 네, 걱정 마세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니 그가 깨어 있었습니다. 잘 잤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팔을 벌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아침의 사랑은 어젯밤과는 또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더 깊었습니다. 서로의 몸이 완전히 적응한 듯 어디를 만져야 상대가 좋아하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서로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와의 사랑이 끝나고 나니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걷기조차 힘들었어요. 행복해요. 제가 그렇게 중얼거리자 그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나도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마치 서로에게 중독된 것처럼.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더군요. 어느 날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밝지 않았어요. 어딘가 불안하고 침울한 목소리였습니다. 할 말이 있는데 오늘 일 끝나면 집으로 와 줄래요? 그날 하루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불안했어요. 일을 마치자마자 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예전과 달리 현관에서 저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으라고 했어요. 저 서울로 발령받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나지막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끝인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난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 팽개치고 그와 함께 가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먼지가 되어서라도 그와 함께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서울로 발령나면 함께 한다는 것이 쉬운가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던데요. 저는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그가 말하며 당신이 결정하는 게 어렵죠.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묻지 않았어요. 오늘은 혼자 걷고 싶다고 하며 집에 가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남편이 어떤 차에서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운전석에서 여자가 내렸어요. 그들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서로 껴안고 키스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옆을 지나쳤어요. 그들이 화들짝 놀라 저를 보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그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화 좀 하지. 아까 그거 변명할 필요 없어요. 저도 그리 깨끗한 건 아니니까 서로에게 신경 쓰지 말고 살아요. 남편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내가 그때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게 사는 거냐?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깨끗하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이야? 남편이 따라오며 소리쳤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남자 생겼어? 어쩐지 밤늦게 들어오더라. 어느 놈이야? 그럼 그 여자는 누구예요? 관심도 없지만 남편이 주춤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갈 거면 가고 이혼해 달라고 하면 이혼할게요. 저는 남편을 방에서 밀어내고 문을 잠갔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활기찬 목소리로 그에게 전화했습니다. 어제 남편과 있었던 일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떠날 때까지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저녁 해줄게요. 집에서 봐요. 처음으로 그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장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남편과 그 여자를 또 봤어요. 이번엔 도망가지도 않고 떳떳하게 장을 보고 있더군요. 자세히 보니 낯익은 여자였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할 때 술에 떡이 되어 있던 여자. 남편을 짝사랑했던 여자였어요. 참, 차라리 저 여자와 결혼하지. 저는 장을 보고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맛있는 반찬과 찌개, 밥을 준비했어요. 그가 집에 왔을 때 방 안에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우와, 냄새 진짜 좋다. 그가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샤워하고 와요. 우리 꼭 신혼부부 같아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여느 부부처럼 하루 일과를 얘기했어요. 재미있었던 일, 열받았던 일,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평범함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밥 맛있게 먹었으니까 설거지는 제가 할게 쉬워요. 설거지하는 그의 뒷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앉았어요. 그도 설거지를 끝내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서울에 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러 올 테니까 걱정 마요. 저도 서울에 보러 갈게요. 진짜요? 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사랑을 나눈 후 그가 물었습니다. 저번에 물어봤었는데 대답 안 해줬잖아요. 어떻게 어린 나이에 결혼했어요? 저는 제 과거를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강요된 결혼, 사랑 없는 생활. 그는 깜짝 놀라며 어떻게 같은 시대에 살면서 그럴 수 있죠? 상상이 안 가요. 진짜 타임머신이 있다면 당신의 과거로 가서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인데 당신을 구하러 왔어요 하면 당신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웬 미친놈이야 라고 생각하겠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는 저를 웃게 만들었어요. 그가 서울로 가기 전날 우리는 처음 키스했던 선착장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예전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변한 건 그와 저희 환경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만 흘렸어요. 그가 있어서 보고 싶을 때 보고 매일이 즐겁고 행복했는데 이제 그가 멀리 가버린다니. 나 없다고 힘들어하지 말아요. 저도 엄청 보고 싶을 거예요. 힘들더라도
좀 참아요. 기회가 올 거예요. 기회가 온다는 말.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의 집에 간이 짐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정리를 도우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그의 집에 가기로 하고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 있잖아.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좀 외로워서. 나가주세요. 남편이 갑자기 저를 침대로 밀쳤습니다. 내가 그놈 누군지 몰라서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침대로 다가오길래 발로 차서 침대 밖으로 밀어버렸어요. 저는 화장실로 도망갔습니다. 한참 후 조심스럽게 나왔을 때 집은 비어 있었어요. 저는 옷가지를 챙겨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무거운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다들 참고 사는 거다. 애 아빠도 여자 있어요. 뭐? 그럼 너도 남자가 있다는 거야?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미쳤구나. 둘 다 미쳤어. 이 좁은 동네에서 부부가 쌍으로 바람을 피워? 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하려는 걸 제가 막았습니다. 나 그 사람과 이혼할 거예요. 억지로 한 결혼의 결말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럼 애는 어떻게 할 건데? 아이는 내가 키울 거예요. 동네에서 어디 창피하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겠구나. 엄마는 화를 내시며 방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간 엄마도 저를 이해해 주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집에 갔습니다. 이사차가 짐을 거의 다 싣고 있었어요. 우리는 텅 빈 방에서 서로 마주 보고 섰습니다.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발 먼지가 되어서라도 당신과 같이 있고 싶어요.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울지 마요. 당신이 울면 내가 어떻게 가요? 그가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저는 이내의 눈물을 참으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안 울게요. 이제 안 울어요. 다음 주에 올게요. 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빨간 실이었어요. 그가 제 손을 펴고 왼손 약지에 실을 감아 매듭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음 주 올 때까지 기다려요. 다음 주. 그 말에 제 슬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집을 나섰어요. 그의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의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는 너무나 허전했습니다. 그를 보낸 후 저는 다시 샵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손님들을 대하고 머리를 자르고 미소 짓는 모든 게 기계적이었습니다. 저녁에 친정집에 가니 아이가 반겼어요. 오랜만에 본 아이가 저를 보고 좋아하는 모습에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나중에 이 상황을 이해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엄마의 인생도 아이의 인생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언젠가는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아이가 잠든 후 친정엄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혼을 한다고 쳐도 그 사람이 애까지 받아주겠어?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에게 들은 바가 없었거든요. 저도 말하지 않았고요. 미쳤구나. 미쳤어. 어머니가 방을 나가셨습니다. 그때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출장이 잡혔어요. 저쪽 근처로 출장 전날 연차 내서 같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모레 그를 다시 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잠을 설쳤어요. 설레는 마음에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로를 위한 해결책을 찾자. 우리는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이혼. 우리는 그 단어에 동의했어요. 재산 분할은 50대 50. 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양육비는 최소만 받기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친정엄마는 반대했습니다. 그놈은 총각인데 애 딸린 여자를 거들떠보겠어? 너만 손해야. 버림받을 게 뻔한데 아이에 대해 아무 말도 없는데 너 그놈한테 버림받으면 어쩔 거야? 애를 생각해야지.
어차피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그 사람이 나랑 결혼 안 한다고 해도 원망 안 할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면? 그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가 오후 5시에 온다고 했어요. 오늘따라 샵에 손님이 많았지만 5시 이후로는 예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어디예요? 1시간 정도면 도착해요. 온천에 있는 호텔 예약했어요. 저한테 한마디만 해줘요. 사랑해요. 저도요.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났습니다. 고단했던 하루를 끝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피곤했던 몸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안겼어요. 역시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인가 봅니다. 얼마 헤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둘이 뭔 할 얘기가 많았는지 어느새 호텔에 도착하였습니다. 호텔 방은 넓고 고급스러웠어요. 처음으로 함께 호텔에 묵는 건데 조그만한 곳은 싫어서 좀 큰 방으로 예약했어요. 우리는 가족탕에 가서 온천에 몸을 담갔습니다. 꼭 부부 같은 하루였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그를 위해 새로 산 속옷을 입었습니다. 과감한 디자인의 속옷. 와, 가운데가 뚫려 있는 속옷도 있네요. 눈을 휘둥그레 뜨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깐 눈 감아봐요. 그가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제 왼손 약지에 차가운 게 느껴졌습니다. 눈 떠봐요. 반지였습니다. 빛나는 금색 반지가 제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어요. 저도 당신 손가락에 껴줄게요. 커플링은 처음인데 당신 손가락에 맞아서 다행이에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받아도 돼요? 당신에게 내 마음과 결심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반지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내일 우리의 첫 여행 기념으로 사진 찍으러 가요. 그가 떠날 때 다시 볼 수 있을까? 나를 버리고 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함께할 확신을 준 거예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제가 그의 가슴에 파묻혔습니다. 나도 행복해요. 며칠 동안 못 만났던 우리의 몸은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그의 몸이 제 안으로 들어왔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제 몸에서 사랑의 액체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제 몸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는 강약을 조절하며 저를 애태웠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깊게, 때로는 약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숨이 멎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여러 번 절정에 이르렀어요. 불규칙한 호흡은 저를 무아지경에 빠뜨렸습니다. 살려줘. 제발. 저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더욱 강하게 사랑을 했어요. 우리의 사랑은 1시간을 넘겼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서로를 꼭 안으며 함께 절정에 이르렀어요. 침대 시트는 땀과 사랑의 흔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 안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서로 정신을 차리고 홍조 띤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대체 뭘 먹었길래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과 사랑을 나눌 때는 이상한 괴력이 나와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서로의 궁합은 환상 그 자체였어요. 그가 귤을 까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갈증이 났던 저에게 그 귤은 지금껏 먹어본 어느 귤보다 달콤새콤했어요.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말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에는 어리고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다음번에 볼 때 데리고 나와봐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당신을 닮았으려나 그럼 안 예쁠 것 같은데요. 그는 농담을 했고 저는 그를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사랑을 나눴어요. 그렇게 보내기 싫었던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우리는 서로의 망가진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안짱다리로 걷는 제 모습을 본 그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같이 씻어요. 그는 저를 샤워실로 데려갔습니다. 제 몸을 구석구석 씻겨주었어요. 저도 그의 몸을 씻겨주었습니다. 다시는 누릴 수 없을 호사였어요. 화장을 하는데
오늘따라 화장이 잘 받았습니다. 어제 사랑을 많이 받아서 화장이 잘 먹는 것 같아요. 아, 화장빨은 안 되는데 앞으로 죽을 때까지 더 많은 사랑을 해줄 테니까 기대해요. 아무튼 그 사람의 유머 감각은 촌스러웠습니다. 오늘의 여행을 기념하는 의미로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스튜디오 사장님이 요구하는 포즈로 서로 민망해하면서 서로 웃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쇠고리용, 일반 사이즈, A4 사이즈, 여러 사이즈로 주문했어요. 사진은 제 샵으로 우편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루가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정신없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헤어질 시간도 다가왔습니다. 집에 가는 도중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혼 서류 식탁 위에 놔뒀으니 법원에서 볼 시간 잡자. 내가 한 말 꼭 지켜. 재산 분할과 양육비. 걱정 마세요. 연락할게요.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일, 허무했습니다. 옆에서 운전하는 그를 봤어요. 그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받아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어제 오늘 당신과 함께 있던 순간들이 꿈만 같아서요. 저는 손을 빼고 그의 손과 깍지를 꼈습니다. 우리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당신 보내기 싫은데요. 거래처 갔다가 내일 다시 내려올게요. 보고 싶을 거예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제가 차에서 내리고 그가 가는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방향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집에 올라가니 남편 말대로 이혼 서류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도장을 확인하고 저도 도장을 찍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천둥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깜빡 잠들었나 봅니다. 밖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에게서 전화나 문자가 없었어요. 떠난 지 2시간이 넘었는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거래처에 잘 도착한 거예요? 문자를 남겼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밤 12시가 다 되었는데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긴장한 나머지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혹시 그가 나를 떠나려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시간이 너무 더디게 흘러갔어요. 지친 몸에 나도 모르게 잠들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깨어났어요. 샵 스태프였습니다. 원장님이 안 오셔서요. 어느새 아침 10시가 되었더군요. 저는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가더니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한데 휴대폰 주인은 어디 계세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전부터 알던 친구인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제 출장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안 좋은 일을 당하셨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 좋은 일?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안 좋은 일이라니?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어요. 사망. 그 단어가 귀에 들어왔지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망이요. 돌아가셨단 말씀이세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제까지 함께 있었는데, 사랑을 나눴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사망이라니 믿기지 않아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장례식장 주소를 받았어요. 전화를 끊고 주소를 보는 순간 저는 미친 듯이 악을 지르며 대성통곡했습니다. 어제까지 반지를 껴주고 사랑을 나누고 제 몸을 씻겨주고 함께 웃던 사람, 제게 전부였던 사람, 이제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반쯤 미친 사람이 되었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나를 두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 세상을 버틸 수 있었는데, 우리 사랑은 아직 미완성인데. 원망과 분노가 뒤섞여 통곡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여동생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어떡해? 동생도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같이 가줄래? 혼자는 힘들 것 같아. 알았어, 언니. 지금 갈게. 동생이 집에 와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정신 좀 차려. 동생의 차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가는 동안 그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동생도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창밖을 보며 그와 함께한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첫 만남, 첫 키스, 선착장, 그의 집, 함께 나눴던 사랑, 반지, 사진,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족 관계 안내판을 봤습니다. 아들이 하나뿐. 그의 부모님에 대해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도 저에게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빈소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빈소 앞에 섰습니다. 그의 영정 사진이 보였어요. 영정 속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 웃던 그 미소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국화꽃을 들고 그 앞에 섰습니다. 꽃을 놓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저희는 정금무지에서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동생이 유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아버님은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어머니는 간병 중이십니다. 내일 화장터에 오실 예정입니다. 누군가 설명해줬습니다. 저는 빈소 접객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으면, 그의 죽음은 내 책임이야.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던 사람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그의 사촌동생이었으며,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심장마비로 현장에서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동생의 권유로 근처 호텔에 방을 잡았어요.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발인, 그의 부모님을 처음 뵀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는 넋이 나간 얼굴로 아들의 발인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저 때문에 아들을 잃으신 거라는 생각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장례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도 차에 올라탔어요. 그의 어머니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셨습니다. 화장터에 도착했습니다. 관이 화장로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와의 추억이 불과 함께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 그때 그의 어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혹시 아들과 무슨 관계신가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너무 슬퍼 보여서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예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너무 슬퍼요.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시간 후, 유골이 나왔습니다. 하얀 뼈가루. 그것을 보는 순간 저는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나와 함께 했던 따뜻했던 그의 몸, 저를 안아주던 그의 팔, 모든 게 이 하얀 가루가 되었습니다. 사촌이 유골함을 들고 납골당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저도 따라 탔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해서 그가 안치될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3층 14번. 그곳에 그가 있을 겁니다. 동생과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언니, 이제 집에 가자. 언니도 좀 쉬어야지. 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거의 반쯤 미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넋이 나가 있었어요. 그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나를 두고 어떻게 갈 수 있냐고. 동시에 너무 미웠어요. 왜 날 사랑하게 만들어 놓고 떠났냐고. 그것도 혼자. 나쁜 사람. 저는 며칠 동안 샵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5일 후 겨우 정신을 차리고 샵에 나갔습니다. 소포가 도착해 있었어요. 사진, 그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사진 속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열했어요. 샵 안에서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행복했던 그 순간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들. 며칠 후 남편과 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합의 이혼이라 빨리 진행되었어요. 이혼 확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멍했습니다. 그에게 미리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와 함께 먹던 피자가 생각이 나서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그와 첫 피자를 먹던 날 입에 기꺼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인데 이게 먹고 싶다니 한 조각을 들어 입에 가져다 댔는데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몸이 힘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피자를 먹으려 했을 때 우엑 심한 헛구역질. 이상했습니다. 문득 생리 주기를 떠올렸어요. 언제 했더라? 달력을 펼쳤습니다. 한참 지났더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내고 집으로 뛰어갔어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스트기를 사용하고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손을 떨며 테스트기를 집어들었어요. 2줄, 2개의 선명한 줄이 보였습니다. 임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사람의 아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가 제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 그의 생명. 우리의 사랑의 결실.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 엄마가 잘 키울게.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가 남겨준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의 세월이 흘렸습니다. 제 곁에는 5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를 꼭 닮은 아이. 눈, 코, 입. 모든 게 그를 닮았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그가 떠올랐어요. 그리워서 울기도 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가 제 곁에 남아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오늘은 그의 기일.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아빠 보러 가는 거야? 응, 우리 아빠 보러 가는 거야. 아이는 아빠의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사진으로만 봤죠. 하지만 저는 매년 기일마다 아이를 데리고 이곳에 왔어요. 납골당에 도착했습니다. 3층 14번. 그가 있는 곳. 아이가 아빠의 납골함을 쓰다듬으며 아빠, 우리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아빠, 나 5살이야. 잘 지내? 아이가 순진하게 말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와의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행복했던 시간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오셨군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부부가 서 계셨어요. 그의 부모님. 5년 만에 다시 뵙는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제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저를 물끄러미 보셨어요.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장례식장에서 많이 우시던 분. 네, 맞습니다. 그때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그때 제 손을 잡고 있던 아이가 할머니를 보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 그 순간 그의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도 놀란 표정으로 아이를 보셨어요. 여보, 이 아이가 우리 아들과 너무 닮았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는 어머님 아들의 아이가 맞습니다. 정말인가요? 어머니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니, 그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손자, 우리 손자. 어머니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동안 혼자 키운 거예요? 어머니가 울먹이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애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고생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등을 두드려 주시며 우셨어요. 어느 시점에서는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이라도 봤으니 다행이지.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다시 아이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할 얘기가 많을 테니 집에 가서 얘기 좀 나눠요. 네, 어머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줘서 고마워요. 어머니가 또다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그와 함께 찍었던 사진, 그리고 아이 사진. 어머니, 이 사진들을 납골묘에 넣어도 될까요? 어머니가 납골묘 열쇠를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제 당신도 우리 가족이니까. 저는 사진을 꺼내 납골묘 안에 넣었습니다. 그와 제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셋이 함께 찍은 합성 사진. 여보, 저는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셋이 됐어요. 우리 아들과 제가 당신을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사랑해요. 항상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우리 아들 데리고 보고 싶을 때마다 올게요. 뒤돌아보니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그와 똑같았어요. 저는 그들에게 걸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고생했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함께 납골당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햇살이 그의 납골묘 유리창을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그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잘 지내, 여보. 우리 행복할게. 당신이 원했던 대로. 저는 마음속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와 함께 할 수 없지만 그가 남겨준 사랑과 함께, 그의 아이와 함께, 그의 부모님과 함께 살아갈 겁니다. 사랑이란 게 뭘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그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그는 제 곁을 떠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아이를 보면 그가 생각납니다. 아이가 웃을 때마다 그의 미소가 보입니다. 아이가 자랄 때마다 그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손자를 무척 아껴주십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것처럼 우리는 가족이 되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그가 그립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손길, 그의 체온, 모든 게 그립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아요.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행복했으니까, 그가 남겨준 선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까. 제 손가락엔 아직도 그 반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빼지 않았어요. 이건 그와의 약속이니까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하늘에 있어. 우리를 보고 있을 거야.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었어. 나도 아빠 만나고 싶어.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엄마랑 함께 있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와 나눴던 사랑의 결실을, 그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을.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울게.
당신처럼 좋은 사람으로 키울게. 그리고 당신 이야기를 많이 들려줄게.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 저는 마음속으로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저는 그를 기억할 겁니다. 매년 그의 기일에 아이와 함께 찾아가 꽃을 놓고 그와의 추억을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를 만날 겁니다. 그때는 말할 거예요. 여보,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렸죠? 미안해요. 이제 왔어요. 그리고 그는 말하겠죠. 괜찮아. 잘 왔어. 보고 싶었어.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잘 살아갈 거예요. 그가 남겨준 사랑과 함께 그가 원했던 대로 행복하게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옵니다. 아이가 웃으며 뛰어놉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요. 이게 사랑인가 봅니다. 함께 있지 않아도 함께하는 것,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 끝났지만 계속되는 것. 저는 그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겁니다. 영원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나요? 목숨보다 소중했던 사람,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후회하지 마세요. 사랑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니까요. 저는 그와 함께한 시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짧았지만 행복했으니까요. 그가 남겨준 선물이 있으니까요. 당신도 사랑하세요. 후회 없이.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상 한 여자의 고백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